뭐 주말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도장 찍었죠.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인프라 법안? 부양책을 그건 뭐, 할 것인가. 근데 2차전 그 전기차 보조금이 빠졌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개장에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그렇다면 한국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한 수준이고 그거를 빼면은 사실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? 이게 좀 소위 말해 이제 캥긴다 그러잖아요. 뭔가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지금 꺼림직한? 시장. 꺼림직한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자 이렇게 봅시다. SK 하이닉스는 아까 네. 제가 뭐 멘트는 해드렸지만 SK 하이닉스는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월 25일자 맞네요. 노무라 증권에서 바이 리포트, 그러니까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 그 이 메모리 쪽에 초호황에 대한 것을 좀 높게 많이 쳐준 것 같아요. 타켓 플레이스라고 하는 목표 가격을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. 지금 현재 주가 12만 원대인데, 자 굉장히 좋은 호재잖아요. 반면에 제약바이오를 쳤을 때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, 골드만삭스가 오늘 셀 리포트를 내놨어요. 상업적인 불확실성 이걸 제시해서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패턴이나 그림의 어떤 상징을 봐야 될지. 방송에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냥 지들 맘대로 그냥 쓴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도 이제 쭉 본다고 한다면 뭐 이 얘기 모르고 있었어?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나왔던 거고 다만 이제 그 속도감을 좀 더해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리포트 제목도 기존에 있었던 시각을 유지한다, 강화한다, 뭐 이 정도의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온 거였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종목들과의 어떤 커플링을 좀 본 것 같고 그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투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버를 비롯해서 클라우드나 이렇게 좀 이런 쪽에 메모리 반도체의 좀 수준을 좀 높게 다시 좀 본 것 같고요. 셀트리온의 그 셀리포트는 뭐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매년 몇 개씩은 봤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한국이 아니라 외국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런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그런 것들이 좀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10,000원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공매도는 계속 참패를 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이제 물론 또 강성주주분들이 많이 레키로나의 어떤 효용성 때문에 좀 잡음이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합병 얘기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외국계 리포트, 셀 리포트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대비하라의 그 제목 첫 번째 주제는 또 속더라도 이제 위쪽을 바라봐야 된다. 뭐 지금 위를. 시황에 대한 뷰를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개인분들은 이 인버스 2배에 또 소위 말하는 곧버스의 베팅액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시황에 대한 그런 뭐 강세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뷰를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오늘 반기 배당 기준일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저녁 6시까지 매수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. 그래서 이제 뭐 금융 쪽에 오늘 좀 강세 뭐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. 단기 배당이 얼마 안 나올지언정. 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에요. 선물 포지션이 여기서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1,130원대 뭐 지난주에는 35원 뭐 지금 또 50원 넘어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율단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플러스 쪽으로 돌렸거든요. 그러니까 순매수 쪽으로 돌렸습니다. 이거는 어쨌든 외국인들은 시장을 위쪽으로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선물 매수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또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백오데이션이 좀 해소되면서 역시 외국인들도 시황 자체를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다.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. 어쨌든 오늘 좀 무난한 상승 좀 예상되고요. 반도체 회복 그리고 배당, 금리 인상 이런 정도가 좀 매크로적으로는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금융주들 좀 강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. 단기 낙폭을 보였던 소비재 쪽도 금융주들에 대한 배당을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그래서 손보사, 생보사들 지난 금요일 날 뭐 기본 3% 5%씩 올랐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미국도 나스닥보다는
소비재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낙폭을 단기적으로 보였었던 소비재 쪽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. 소비재 쪽이라 하면 뭐 화장품, 뭐 또 뭐 백화점, 면세점 이런 쪽 좀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인플레의 약간 회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었잖아요, 우리 시장이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뭐 주식 시장을 밑으로 꺾을 이유는 좀 없어 보이고요. 그리고 또 눈에 하나 계속 밟히는 부분은 이제 국제 유가예요. 국제 유가를 좀 봤을 때 긍정적인 섹터, 부정적인 섹터가 어떻게 또 이 윈도우 드레싱 상황에 반응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정유나 2차 전지,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좀 갈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화학, 항공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고요. 오늘 종목들은 약간 소비재 쪽을 좀 치우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모레퍼시픽, 리드코프, 필라홀딩스, 호텔신라. 그래서 이제 리드코프는 금융 쪽이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좀 소비재 쪽으로 오늘 좀 관심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종목 리스트 쭉 나열해 주시고 그중에 선택 집중은 선택 집중은 리드코프 계속 리드코프. 보고 싶어요. 네. 네. 아무래도 그냥 금융 금융 쪽으로. 종목이고 굉장히 좀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라서 네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 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항공 우주 쪽의 이슈가 조금 주목을 받네요. 주말에 버진 갤럭틱이 미국 회사입니다만 우주 관광에 있어서 첫 FAA 면허 취득했다고 용어가 어려워서 주가가 39% 급등하는 바람에 국내에도 이제 우주 관련된 이슈가 조금 호가들이 좀 올라온 것 동종가들이 같죠. 좋네요.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네. 해서 뭐 타 방송도 다 얘기한다니까 우리도 뭐 얘기해줘야지. 네. 근데 2만 5천 불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 누가 주면 가실 건가요? 예? 그 누가 왜 그냥 무료로 가라 그러면은 가실. 무료로 우주를? 네. 뭐 예. 그게 어느 정도의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인 강세 테마는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우주 여행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. 예전에 왜 그 네가 가라 우주인가? 뭐지? 뭐였죠? 죄송합니다.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우주로 떠나가라 뭐 그런 용어가 지구를 떠나가라. 아, 지구를 떠나구나. 죄송합니다. 네. 개그맨 그분 김병조 씨인 것 같은데. 께서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는 오늘 뭘로 볼까요? 지금 뭐 좀 슬픈 소식이었죠. 마이애미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건물 붕괴 사고가 후진국형 그 사고라고 하는데 뭐 미국 마이애미 그러면은 뭐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. 휴양 도시고 네. 예,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비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여튼 휴양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안은 좀 약하겠죠. 하지만 네. 이제 바닷가라서. 굉장히 좀 거기에 뭐 별장도 많이 갖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쪽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합니다만 이제 붕괴 사고가 났어요.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삼풍백화점은 지은 지 6년 만에 이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네. 미국 그 아파트는 거의 40년이 된 그런 아파트여서 낮은 좀 그 집안 그러니까 우리도 경도가 이제 좀 있다 철거 보니까 관련돼서 뭐 광주에서 또 참사가 있었고 그렇죠. 그런 안타까운. 좀 요즘 뭐 안타까운 사회적인 효과가 좀 이슈지만 있어요. 뭐 화재, 쿠팡 물류, 네, 그다음 뭐 그런 게좀 이런 있습니다.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미국은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. 저게 네. 좀 뭐 저도 대통령이 나가서 특별 제안란으로 또 선포를 TV를 할 돌리다 본데 그 CNN 이런 데는 거의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뭐 이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전문가를 출연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뉴스를 좀 계속해서 좀 내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관련된 테마주가 형성돼서 좀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 보면은 거의 좀 이런 종목들 뭐 비파괴 검사부터 해서 감리 업체들, 감리 뭐. 업체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테마주를 좀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앞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던 미국의 이제는 진짜 하나라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서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국 한 게 없잖아요. 네. 사실상 인프라 관련돼서. 근데 이제는 이게 좀 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나비 효과의 그런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노후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동부 도시 지역 여긴 뭐 100년 넘은 건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지반이 약한 해변 도시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파괴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가 좀 나온 부분도 있고 안전 진단, 보강 공사, 재건축 여기에 굉장히 좀 빠른 이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급등 후에 굉장히 좀 잠잠해졌던 게 이제 건설, 건자재,
건설기계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이 성장주 위주의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미국도 의회 예산 편입을 특별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이 관련된 이제 뭐 비파괴 검사나 안전 진단을 좀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자극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고요. 미주 지역에 이제 수출을 할 만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모멘텀을 지금 바로 좀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프라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또 미국의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또 한 번 자극을 받고 이 이슈를 가지고 다시금 좀 추세를 회복할 그런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두산 밥켓이 전형적인 이제 그런 전통적인 수혜주를 볼 수 있겠고요. 네. KCC도 거기에 관련돼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거기 또 재건축, 재개발 뭐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요즘에 좀 카리아가 들어간 그런 강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좀 개장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칼라 강판 관련돼서 또 포스코 강판 뭐 이렇게 좀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은 두산 밥켓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거 좀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뭐 내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설계에 네. 뭐 잠깐 이슈가 되다가 또 사그라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좀 참사가 한번 터지면 아무래도 좀 시각은 좀 달라지게 돼 있죠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매번 반복되는데 뭐 연관 주식을 또 찾아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. 네. 자, 개장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개장 후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 얘기 나눠보죠.